오늘 제가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여성가족청년부 가족지원 담당이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며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탈학교 학생 전반에 관한 지원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도하교육청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하여 먼저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조례 개정안을 성안하여 본청 담당 부서 그리고 교육청 담당 부서와 논의한 결과 지원 대상, 포, 예산 등의 문제로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도에서는 교육청의 경상남도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도와 교육청의 각각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로볼랜드 관련 질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혈세를 쏟아붓고 지역경제 커다란 발전을 약속했던 사업이 이제는 골칫덩어리처럼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최소화하고 작지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린벨트 지역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1970년에서 72년 실시한 토지규제 정책입니다. 당시 전국 14개 지역에 8차례에 걸쳐서 5,497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소도시는 모두 해제되었고 수도권, 강력시, 그리고 경남의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일대에 297.24제곱킬로미터, 김해 양산 164.26제곱킬로미터, 총 461.5제곱킬로미터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 그린벨트 지역 지정 목적은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와 환경보호 그리고 군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지역의 경우 이미 대규모 해제를 통한 개발 행위는 대부분이 이루어졌고 남아있는 소규모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에도 난개발 등의 행위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 해제 시에 30만 제곱미터 이하 해제의 경우에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시장 군수의 위반 이후 최종 결정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안이므로 도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수차례 그 교육청과 또는 도와 담당 부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노력하겠다 내지는 또는 고민해보자 이런 대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그동안 벌써 작년 말부터 시작하면 벌써 6개월간 가까운 이런 그 진행 상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옥선 계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2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 사업은 심리 상담부터 진학 지원, 진로 교육, 자립 지원, 건강 지원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그 학교 밖 청소년이 탈학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학교를 일단 정규 교육 과정을 나온 상태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본이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학이 필요한 친구들은 진학 지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립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학습을 지원하는 것.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네, 있고.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사업은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 사유별로 다 여러 네.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존에 있는 체계를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기존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기존의 교육 체계에서 적응을 못해서 나온 부분도 있고,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들에 대한 다른 형태의 지원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교를 벗어났다는 거는 상당히 그 개인에게 상당히 심각한 어떤 일생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감수성,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고, 가정의 다변화, 또 어쨌든 다문화, 학교폭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이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하고 대안학교, 인가든 비인가든 대안학교하고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일정 기간 탈학교되어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가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인가받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고, 민가 기관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가받지 않은 대한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을 말합니다. 아마 의원님 질의사항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하고 민가 대안학교 교육기관 다니는 청소년에 대해서 일단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은 범주 속에서 민가 대학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범주 속에 포함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 소속 안 돼 있는 것에 비해서 일종의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단순히 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만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학교를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녀야 된다기보다 학교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서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 공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학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교 수치가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우리가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아무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또는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이나 학습까지는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인가든 비인가든 대한교육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점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대안학교가 인가든 비인가든 간에 그 공교육을 보완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정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또 정책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그래서 누차 저희가 이제 제기를 했던 거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까지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민가 대안 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지원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교육 보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도 이번에 와서 이쪽 내용 보면서도 느낀 건데, 아직 경남도 내의 민가 대안학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 목적과 형태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먼저 있어야 돼서 그 부분을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공교육과의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육의 보완성이 있는 반면에 또 공교육에 다른 형태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교육의 주관 부서인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통합교육 차원에서 저희 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어쨌든
그 지사님의 어떤 교육을 강화하자는 어떤 정책적인 방침에 의해서, 방향에 의해서 통합교육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저한테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충분한 네. 판단이 되고 그분이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에 이미 제안이 됐고요. 도의 담당 부서하고 그다음에 교육 담당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면 교육청하고 통합교육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예.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교육은 항상 다양해졌습니다. 물론 공교육도 있지만 대안학교도 인가와 비인가가 있고요. 그 안에도 대안교육 특성학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화된 그 학교의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 청소년들에게는 다가가는 그 생각이 잘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미 그 비인가 대안학교 17개 교 정도가 파악된 것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450여 명이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특히 중고등학생이 좀 많은 숫자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통합교육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시니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잠시 교육청 답변을 봤었는데 교육청도 좀 네. 실태 조사나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다고 네. 내용이 되어 있는 걸 잠깐 봤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처럼 별도로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다양한 방식, 그리고 공교육과의 보완 교원성 등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의 통합교육 차원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4조. 지원 계획의 수입 내용 중에 대한교육기관 지원 및 협력 방안 이 부분을 지금 신설하도록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급식비 지원 신설. 6조에 대한교육기관의 지원을 신설. 7조에 공공시설 이용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한 편의 제공 등 해서 이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셨죠? 그 부분까지 안 하셨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한테는 안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건은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전국 사례를 보다 보면 일종의 국제학교 이런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고요.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오히려 다른 고등학교급 교육비의 수배에 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충분히 보완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관이면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아니, 교육청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 담당 부서에 넘겼고요. 그 담당 부서 계장 인간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받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조례 내용은 네, 이것조차도 검토가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지원을 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확인하셨습니까? 네. 급식비 지원도 지금 분명히 가능한 부분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어떤 결정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2013년 12월에 시민인권보호관 결정 내용으로 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정규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권고한다. 이 정도로 타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요. 이까지는 말하지 않고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원, 공무원, 우리 그 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비인가 대안학교에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경우에 지금까지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추세가 조금씩 늘고 있는 사안을 네.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울시만 좀 독특하게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례가 급식비하고 교복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경상남도 그 교복 지원 조례에서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복 지원을 지금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인가 대안학교에 보이는 직원들 중에서 이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까 그 조례, 아까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과 같이 나눠보면서 실태 조사부터 해가지고 의원님과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네. 수차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담당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가 대안학교하고 비인가 대안학교 구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 그리고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권 보장과 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을 목적으로 한 기관이 대안교육기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가대안학교와 비인가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인가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60조에 의거 운영되는 학교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우리 동네에는 영화고등학교, 그리고 연극고등학교, 음악고등학교와 같은 각종 학교, 그리고 꿈키움 중학교와 같은 특성화학교, 그리고 김해 건곡 무지개 고등학교와 같은 민간 위탁형 학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6개 학교가 이제 운영되고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함으로써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정고시의 과정을 거쳐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전체 2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걸 2개의 그룹으로 나눠보면 우리 도 기관에 공모를 해서 정책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10개 기관, 그렇지 않는 기관, 좀 비양성화 기관이 15기관, 그렇게 해서 총 25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부. 그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교육부 공모 사업을 통해서 4개 기관에 1,500만 원씩 6천만 원, 그리고 우리 자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10개 기관에 4억 5천만 원, 그래서 24개의 비인가 대안 기관 중에 14개의 비인가 대안 기관에 총 연간 5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비인가 대안 학교는 비영리단체와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정 상태가 열악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도교육청도 지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제가 도전 질문을 할 때 국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진행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도와 도교육청 간에 좀 더 원활한 협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서 아까 도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종합교육을 추진하는 바로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고 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도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그 학업 중단 학생 교육 및 학교 복귀 지원 사업형으로 해서 1,500만 원, 그죠? 네. 그다음에 4개 기관입니다. 예. 학력 인정형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 교육 기관으로 해서 3,500에서 4,500만 원 정도. 예. 근데 사실 한 기간에 최소 1,500에서 한 4,500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더라도 액수가 사실은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죠? 네, 그게 또 예. 연간 운영 지원 금액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약한 수준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살펴봐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정도고요. 그게 아니면 학력 인정을 받기 위한 수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그 지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하다못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기능 보강 사업이 최소 5천만 원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교육을 하고 그것이 인가든 비인가든 간에 청소년을 양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어쨌든 그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는 정말로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근거가 미약하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례 부분을 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조례 하나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한번 예. 보았습니다. 예, 좀 그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예. 의원님이 개정안이 좀 상세하게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담당자분하고도 같이 협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개정안을 낼 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네. 예. 근데 아시다시피 17년부터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개정안도 제출됐습니다만은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상태고요.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시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가져봅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례 개정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네. 예. 이 조례 개정안을 보셨다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교육청은 2018년 11월 1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지원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삽입하고자 하는 개정의 논의에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교육청도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두 가지 정도 고려 사항은 네. 있다라는 것들은 말씀드리면, 첫째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합 의무 사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 이탈 사항, 이와 같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과 저촉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부분들 저희들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6월 16일 국회에 이미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입법화 문제도 다음 국회 때 좀 이루어지면 저희들 좀 더 상위법과 또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개정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비인가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은 저희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상위법 제정과 함께 또 조례 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노력을 계속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지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아닐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조례 바로 경상남도 교육청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제1점 목적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정의를 보면요. 정의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학교 또는 이하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여기는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의 의지에 따라서 이 문제는 굳이 법제화하고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네네. 이 대상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좀 더 저희들 좀 거시적으로 좀 확대적으로 네. 해석해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도와 교육청이 통합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따로따로 서로 이견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방안을 같이 한번 예산의 어떤 서로 나누지 말고 예산 부분도 같이 협의를 잘 해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하나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게 우리 교육청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래서 인가 학교는 물론이고 비인가교를 비롯한 탈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법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